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안정성을 추구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자칫 잘못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투자금 전액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선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례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부상과 현황상 차이를 비교해라 입니다. 바로 물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6,800만 원짜리가 5,600만 원에 한 분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결국엔 미납을 하셨습니다. 얼핏 봤을 때 6,800만 원짜리를 5,600만 원에 받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 물건을 왜 미납을 했을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이고요. 전입일자가 2016년이기 때문에 이분은 후순이죠. 네. 따라서 대항력은 없고요. 하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상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분의 가장 핵심적인 미납 이유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현재 입찰한 물건은 403호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의 403호는 현황 405호로 되어 있고요. 공부상의 405호는 현황 403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헷갈리시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이 물건의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은 공부상으로는 이곳이 403호입니다. 그리고 현황을 갔을 땐 이곳이 현황으로는 403호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임장을 가셨다면 403호라고 적혀 있는 이곳을 임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을 403호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보니 이곳이 바로 본인이 낙찰받은 곳이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공부상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서나 혹은 현황조사서를 잘 살펴보시고 현황과 공부상에 차이가 없는지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임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수 있는 두 번째 사례로는 입찰가를 잘못 적는 경우입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감정가 2억 3,100만 원에서 5번이 유찰이 되고 최저가 5,500만 원인 상태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가가 5억 6,514만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244%인데 이분이 실제로 이 가치를 5억 6천이라고 생각해서 5억 6천을 적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5,600만 원을 적으시려다가 5억 6천을 적으신 겁니다. 당연히 잔금을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잔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550만 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 들어가시면 정말 긴장이 되면서 입찰가를 쓸 때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를 느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인 여러분들은 하루 전에 집에서 미리 작성을 해 가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충분히 여유 있게 도착하셔서 입찰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이 물건을 살펴보시면 감정가 1억 4천만 원에서 7번까지 떨어진 가격 3,200만 원에 입찰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잘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엔 잔금을 미납하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자인 여러분들 기준에서 유찰이 몇 번 되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유찰이 3회 이상이 됐을 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보자인 여러분들은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은
아직까진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물건 역시도 8번까지 유찰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전입일자는 2018년 10월 16일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신데요.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3,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9천만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1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권리 분석의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도 오늘 3가지의 사례처럼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지나치게 경매 공부에만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학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가려지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단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많은 물건을 보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문으로 성장하고 경매로 성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